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전날 미국 증시 시황과 국제 뉴스를 모두 정리해드리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수지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네, 어, 전날 보면 트럼프의 얘기 하나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하루 만에 뒤바뀌었어요. 보면 다우는 1.9% 올랐고 S&P 1.7%, 나스닥 1.8% 갑자기 따뜻해진 증시 상황인데 왜 네, 이렇게 됐죠? 어제는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네, 내렸었고 오늘은 또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7시간 만에 정확히 그 트럼프가 자세를 완전히 바꿨는데요. 꼬리를 내리고 전날 저녁이죠. 9시 54분쯤에 트럼프가 트위트로 의회는 당장 그 항공업계의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론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면 내가 당장 사인하겠다. 그리고 이 돈은 그동안에 있던 부양책 중에 기존에 통과된 부양책 중에 남은 돈으로 당장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꿨고요. 또 1시간 뒤에는 1인당 그 1,200달러씩 나눠주는 그 수표 지급, 현금 지급 프로그램도 빨리 가져온다면 내가 서명을 바로 하겠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 듣고 있냐? 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자초시켰던 포괄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 3개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즉각 집행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낮 2시 47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세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우 선물 등 주가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 아침에도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도 펠로시 시장에게 수표 지급 법안들을 서둘러 달라 뭐 이런 식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이 트위터에 따라서 증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전날에는 부양책 논의 안 하겠다라고 하더니 왜 하루 만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가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트윗 한 방이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자기가 가장 중시하는 그 뉴욕 증시의 방향을 확 바꿨고요. 네. 거기에다가 경제가 망가지면 그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7월 말부터 지난번 통과시켰던 케어스 액트에 따른 부양책이 끊어지면서 지금 소득이 꺾였고요. 또 고용도 꺾이고 뭐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경기가 망가지는데 경기가 망가지는 그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래도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까지 막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7시간 만에 급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철회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양책이 없이는 4분기 성장률이 5%포인트 가량 떨어질 수 있고 내년 성장률도 1.5%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닐 카시카리 그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죠. 그분도 나와서 CNBC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대로 놔두는 건 산불이 이렇게 확 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다 태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BTIG 은행은 부양책이 없으면 S&P 500 지수가 어제 종가에서 7%더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선거 전 90일간에 증시가 올랐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85.7%지만 반대로 9월 10월에 하락을 하면 6번의 대선 중에 6번 모두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버틸 수가 없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말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는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또 더 큰 건 자기가 대선에서 재선이 되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네요. 지금 대선 아마 재선이 되지 않으면 네. 그 바로 감방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 납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 뉴욕지검, 뉴욕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파고 있고요. 증거를 많이 수집해놨고 엊그제는 또 대법원에서 세금 자료를 봐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기 때문에 뉴욕 쪽에서는 사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재선되지 않으면 바로 감방으로 가고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그 회사죠. 회사도 네.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백악관에 남느냐 아니면은 깜빵에 가느냐 네, 둘 중인데 뭐 그런 둘 중에 상황이죠. 하나인데 그만큼 트럼프가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이렇게 예. 하루 만에 바꾼 건. 네.
그 얼마 급했는지는 그 레리 커들로 그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레리 커들로는 어제 그 CNBC에 나와서 자기 생각에는 트럼프의 어제 말은 충분한 시간이 없이 지금 4주밖에 안 남았고 너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협상 안 하겠다 하다가 일부라도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실현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우선 그 상대방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선 펠로시 의장은 받겠다고 했고요. 그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미 스티븐 무니신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펠로시 의장 측 발표에 따르면 논의한 내용은 항공사 지원 법안에 국한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주에 사실은 그 하원교통위원회에서 그 대파지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공화당이 이걸 막았죠.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서 막았으니까 이미 민주당이 하려던 거니까 그건 갖고 와도 얼마든지 된다. 사실은 이거는 다들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체 뭐 몇 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중에 이 항공사 지원 법안은 250억 달러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전체 부양책을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핵심적인 그 PPP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요. 또 1인당 1,200달러씩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서명이 담긴 그 1,200달러 수표를 각 가정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 지난번에 캐럴스 액트에서도 나눠줄 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사인한 거 그 네. 수표를 나눠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직접 주는 주는 것도 돈이냐 아닌데. 뭐 이런 식이었죠. 펠로시는 그리고 ABC 방송 인터뷰에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게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해놓고 나니까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정치적 불리함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항공사 지원 법안은 워낙 항공사들이 지금 뭐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보니까 뭐 3분의 1도 안 타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전히 뭐 2분의 1, 뭐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서 항공사 지원은 되는데 PPP 같은 건 좀 어려울 거다. 뭐 골드만삭스도 PPP론의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 예측하는 보고서로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부양책 규모도 줄어들고 또 일부만 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부양책이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게 부양책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이 될지도 사실 모르고요. 만약에 펠로시 의장과 합의를 한다 해도 이 하원 의원들 지금 11월 3일에 그 하원과 상원도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하는데 네. 하원 의원 435명이 다 지금 지역구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다시 워싱턴에 이거 처리하려고 불러 모아서 또 한다.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네.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법안을 남은 돈으로 그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 항공사 지원 법안이 될 경우 25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죠. 하지만 뉴욕 증시가 오늘 폭등을 해서 어제 내린 네. 것보다 더 올랐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실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분위기는 바뀌었죠. 어쨌든 예. 뭐 다시 뭔가를 한다니까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 부양책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게 된 건 아니고 것 같고요. 월가 쪽에 물어보니까 네. 그 월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미 이게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고 뭐 한 달 내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그 부양책이 올 텐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지금 이걸로 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훨씬 더 큰 부양책을 갖고 올 거다. 우리가 한두 달만 참자.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부에서는 바이든 트레이드,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할 거를 예상을 해서 어떤 경기 순환주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는 약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 네. 대신에 은행주라든지 무슨 경기 순환주들이 약간 더 올라간 게
그런 거를 이미 반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앤드류 시츠라고 상당히 이 사람이 되게 저는 이렇게 논리를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 이런 지금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이길 상황 이런 거를 감안해서 더블 다운 해야 된다. 2배를 돈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에버코 ISI에서도 이번에 어제 그 트럼프의 협상 철회로 인해서 민주당의 백악관과 의회 동시 장악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민주당은 더 많은 부양책을 강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보다 무디스에서도 경제학자들의 논문 저 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대선뿐 아니라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까지 장악을 하는 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미국 경제 회복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게 트럼프가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한다. 이런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인 네, 거네요. 월가에서는 네. 대부분 어제의 행동 그리고 오늘 뭐 돌아섰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고 네. 진짜 뭐 자기를 위해서 뭐 미국 국민들의 경제 이런 것도 원래 경제 대통령으로 했는데 경제를 자기가 뻥찰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좋지 않고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부양책이 지금은 되기가 어차피 어려우니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부양책이 늘어날 거다. 요거에 네, 대한 훨씬 기대. 더 큰 부양책이 어차피 올 거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혹시 재집권하더라도 뭐 부양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지 부양책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갑자기 자기한테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쫄려 보이는 듯한 모습이 된다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가지고 월가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한테 바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 하루도 안 돼서 7시간 만에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우선 공화당 상원의원들 특히 상원 원내총무인 미치 매코넬 총무가 계속해서 사실 그 실업 수당 주당 $600씩 더 주는 연방 정부의 추가 실업 수당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상원의원들 다른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따랐다는 설이 있고요. 또 에이미 코니 베럿 이 연방 대법관 네. 후보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대법원에 넣는 게 지금 부양책보다 더 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40대고 그럼 앞으로 적어도 평균 수명만 따져도 한 40년간 네. 대법원을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자기가 이번 대선에 졌을 때 혹시 불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결정을 내년에 1월에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임명을 하는 게 우선순위로 봐서 그렇게 한 거다. 4주밖에 안 남은 기간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바이든이 어차피 이길 건데 바이든한테 좋은 경제를 물려줘서 뭐하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다고 하고 또 펠로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펠로시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 스테로이드를 맞고 지금 약간 이렇게 업돼가지고 사고가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냐. 약을 너무 과다 투여해서 사실 스테로이드가 운동선수들 100m 달리기 할 때 네네. 이렇게 스테로이드 맞고 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뭐 사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레리 커들로도 그 백악관 관련 보고 중에 그런 트럼프 어드바이저들 레리 커들로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 트윗을 보고 자기네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한 상태에서 나와서 황당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입장을 많이 바꾸고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온 트럼프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정말 약간의 우스운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냐 뭐 이런 이슈일 텐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소식도 예, 오늘 나왔네요. 장중에 그 일라이 릴리 미국의 큰 제약사죠. 이 큰 제약사가 FDA에
자신들이 개발 중인 그 치료제 사용을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근데 이건 백신은 아니고 사실은 네. 치료제인데 어쨌든 지금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어떤 거든 빨리 나오면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좋겠죠. 만약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되고 걸려도 나 금방 치료가 된다. 그렇죠. 뭐 트럼프처럼 입원해가지고 막 이상한 약까지 다 감기가? 맞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감기약 먹으면 바로 치료되는 네. 것처럼 치료만 된다면 사실 경제 활동이 지금 정상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그렇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양책이라는 것도 코로나가 이제 불러온 어떤 파급 영향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백신 소식이 해결이 되면 완전히 리스크가 모건 없어지는 스탠리에서 거겠네요. 네. 최근에 그 백신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하나 낸 걸 봤는데 사실은 백신이 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백신 3상에 들어간 게 이제 유력한 게 3개가 있고요. 그 3개에 관련된 3상 임상의 대략적인 결과가 11월 그러니까 중하순부터 네.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백신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말 백신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좀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 게 기본적으로 백신은 우선 2방을 대부분 지금 개발 중인 게 2방을 맞아야 됩니다. 한 네. 방을 맞고 우선 개발이 돼야 되고 네. 백신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많이 생산이 돼서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되고 그걸 떠나서 백신을 2방을 맞아야 되는데 한 방을 맞고 부스터라고 불리는 다음 2번째를 한 달 있다가 또 맞아야 아무래도 효력이 있고요. 네. 그뿐 아니라 그 백신은 대부분 그 콜드체인 그 실온 밑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독감 네. 백신 갖고는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실온이 아니라 콜드체인을 통해 유통돼야 되고 또 많은 유력한 것 중에 몇 개는 콜드체인이 아니라 거의 프로즌 상태로 그러니까 얼린 상태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 유통망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는 사실 없어요. 그 콜드체인 인도의 콜드체인은 사실 잘 없죠. 근데 인도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브라질도 네. 그렇고. 근데 이 콜드체인은 그래도 우유 유통권 같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프로즌에서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백신의 약효와 뭐 안티바디의 지속성 뭐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지속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유통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런 희망은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돼도 당장 유통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거다. 뭐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런 아마 시스템이 갇혀 있으니까 뭐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맞아야지 무역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뭐 저쪽 우리나라 우리만 일본 나왔다고. 인도 뭐 이런 데 안 되면 거기 가서 어디 사업하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시가 부양책 변수와 코로나 변수에 의해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저희 연휴가 시작되죠. 네. 구독자분들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